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성대학교 로봇이지 이제 인턴 프로젝트 제 1팀의 최종 성과 보고를 발표를 맡은 제 한성대학교 IT 융합공학부 윤승재입니다. 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아무래도 4학년인 만큼 이제 한 명당 하나의 프로젝트를 또 맡아서 이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한번 병렬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총 이제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STT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방학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의 강화학습도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거다 보니까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리로봇 정책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었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로봇의 일반화 능력이 상당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제네레이티브 어그멘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로도 진행을 해봤었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리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플레이는 오픈소스가 많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코드를 좀 개발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STT 기반 이제 HRI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인 학생이 주도하여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일단은 기존 리로봇 파이프라인에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단방향으로 이제 로봇이 이제 실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VL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인스트럭션 인간의 명령어, 자연어 명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모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런 게 지금은 이제 단방향으로 모델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명령어가 일회성으로 고정되어서 이제 프로세스 내에서 변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명령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를 완전히 종료하고 시스템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라는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작업이나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 보고자 이제 순환하는 형태의 이제 지능형 파이프라인을 좀 도입을 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언젠가 미래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말로 이제 로봇과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 보니까 이제 음성 인식을 집어넣어서 이제 HRI를 구현해보고자 진행을 하였고요. 중간에 이제 VLM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이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그럼 조금 더 고도화된 지능형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런 문제인 프로세스 중단 없이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 지시와 로봇의 연속적인 행동을 매끄럽게 연결했다. 이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 파이프라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먼저 인간이 STT를 입력을 합니다. 이제 STT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의 자연어 음성 명령을 수신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VLM 에이전트에 그 입력된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고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이제 관측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그거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이제 VLM 에이전트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그런 의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적 모델 스위칭이라고 해서 이제 램에 상주되어 있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이제 각 태스크에 특화된 여러 모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뭘까 하고 상황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모델을 실행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선택해 즉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퀀스가 종료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초기 위치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STT 입력 대기 상태인 1번으로 복귀하게 되는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 계속 이제 구현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먼저 이제 STT 모델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모델을 구축하고 양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원본 크기가 2GB가 좀 많이 넘어갔었는데 이제 220MB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모델로 양자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갑습니다라는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40ms 추론 속도, 아주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네, 그런 STT 성능 좋은 모델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입력을 한 번밖에 못한다, 인스트럭션 입력을 한 번밖에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파이프라인을 조금 수정하고 새로 붙이고 개발을 하여서
이제 모델을 추론하기 전에 좀 인스트럭션 입력을 대기를 합니다. 태스크를 입력해라. 그래서 pick up the cube and place it in the box라고 이제 자연어 입력을 진행을 하였고 VLM에 명령을 전송을 하여서 이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다음에 일부러 여기서는 실패를 유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아직 종료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0초가 지나면은 모델이 성공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하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작업을 종료하여서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초기 위치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키보드 인터럽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이제 직접 억지로 인터럽트를 넣은 모습이고요. 가다가 인터럽트를 넣는 순간 안전하고 천천히 이렇게 초기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모습이고 추후에 이제 STT와 리로버 파이프라인을 결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인스트럭션 명령을 STT를 통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이제 하드웨어 스펙에 제약이 걸려 있었어 가지고 이제 VLM 에이전트 도입을 못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이러한 인스트럭션 명령과 시각 정보를 이제 에이전트에 집어넣어서 어떤 모델을 실행할지 판단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종류 알고리즘도 이제 구축을 하여서 이제 완벽한 이 순환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볼, 이건 디벨롭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강학습 기반 리로봇입니다. 이제 저와 이제 신주현 학생이 도맡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조금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서 이제 방향을 한번 틀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일단 기존의 리로봇의 정책 모델들에는 몇 가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인간의 시연 데이터, 인간이 직접 녹화한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학습,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에 의존을 하는 그런 모델들인데요. 기존 모델들이. 그래서 복잡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로봇이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 실패를 간주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강화학습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강화학습까지도 진행을 하는 리로버 모델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와중에 이제 파이 0.6이라는 논문을 이러한 논문을 조금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었다 하는 논문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파이 이것보다 전 시리즈인 파이 제로, 파이 0.5, 뭐 파이 제로 페스트 이런 모델들은 논문과 함께 오픈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이 파이 0.6 모델은 이제 오픈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이런 거에 대해 코드 구현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재밌는 게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이제 인간이 피드백을 주면서 강학습을 하는 요 RLHF를 결합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꽤나 특이하고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전체 파이프라인이 정말 단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다른 모델과 동일하게 이제 강화학습을 하기 전에 모방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요 해당 모델로 강화학습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RLHF를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이제 성공과 실패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록된 성공과 실패를 어드밴티지 키로 활용을 하여서 데이터셋을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밸류 펑션의 학습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라벨을 만들었다면 이제 기존의 모방학습을 했던 거에다가 이제 RLHF 데이터를 섞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학습을 하게 되는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구현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제 몇 가지 한계에 이제 봉착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리로버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모델을 오픈으로 공개를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베이스 모델들이 인터넷에 많이 이제 있는 커뮤니티 데이터셋 정말 수백만 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 모델을 이제 사용자의 환경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파인 튜닝해서 사용을 하는 이러한 모델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기반인데
이 파이 0.6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도 공개된 베이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 한번 구축해볼까라고 한번 철없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이 개인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을 하기에는 데이터셋의 양이 너무나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학습 시에 가용되는 GPU VRAM이 약 70GB 정도가 될 것 같다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론할 때도 이제 모델 크기가 약 10 몇 기가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그걸 활용을 하려면 20기가 정도는 쓰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드웨어적인 이제 스펙의 제약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개발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컴퓨팅 자원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SRAM 모델로 아키텍처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S1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얘도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의 보상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기존 모방학습 모델에 추가적인 강화학습을 진행을 하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얘는 특이하게도 슈퍼바이즈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기존 모델을 모방 학습하는 것과는 똑같고요. 이제 보상 모델, 이제 RABC 알고리즘을 통해 보상 모델을 활용을 해서 태스크, 이제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태스크에 대해서 각 프레임별로 리워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 리워드 값을 라벨로 하여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강화학습으로 진행을 한다. 라는 모습이고 얘가 강점을 지니는 점이 이제 기존의 파이 0.6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이 0.6 모델 전용으로 이제 설계된 아키텍처의 모델만을 활용을 했던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스몰 VLA나 XVLA나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델들에다가 이제 아키텍처 변경 없이 추가적인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범용적이어서 그런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해 보았고요. 이제 오픈으로 풀려 있는 이제 코드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상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각 프레임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리워드 그러니까 이제 지급이 되는 라벨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행까지 한번 해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고장나 있는 모습이죠. 이제 목표로 하는 검은색 큐브의 근처로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0.5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S1 모델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간단한 액트 모델이나 스몰 VLA 모델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제 정확한 원인은 찾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기존의 S1 모델이 이제 옷을 개거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긴 호흡으로 이루어진 태스크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간단한 모델에다가 그것도 아주 짧은 6.7초짜리 데이터셋을 여러 호흡으로 나누고 이제 태스크에 대해 리워드를 계산을 하려 하다 보니까 내 모델이 이해해야 할 정보가 좀 부족해서 고장나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기노업의 데스크를 활용한 모델도 한번 다시 활용을 해서 이제 S3 모델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이고요.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받쳐주는 상황이 오면 뭐 파이 0.6의 베이스 모델을 구축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파이 0.5와 아키텍처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 0.5 모델을 베이스로 하여서 RLHF 모델을 구현해 보는 것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네레이티브 어그멘테이션 제너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현 학생이 이제 도맡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일단 기존의 로봇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뭐 객체를 탐지하고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지만 이 로봇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로봇을 조종해서 하나하나 녹화해야 합니다. 그것도 좀 실패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 데이터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이 아주 상용적인 이제 질 높은 데이터셋을 녹화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어떻게든 학습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과적합되기가 굉장히 쉽다, 일반화가 어렵다라는 모습이고 일반화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 보는 환경, 뭐 장애물, 뭐 환경이 아예 바뀐다던가 이제 시각 관측 데이터가 바뀐다던가 그렇다 보면은 로봇의 성공률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변수를 현실에서 구축하고 녹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돌파구로서 이 제너그를 한번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성형 데이터 증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데이터셋을 녹화한 후에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객체와 배경 보시면 이러한 목표 객체나 배경 또는 뭐 장애물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증강을 해서 이제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RSS 컨퍼런스에 이제 투어가 되었었던 요 제너그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좀 오픈된 소스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시연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이제 IA를 하기 위한 시연 데이터를 구축을 해놓고 뎁스 카메라의 채널, 뎁스 채널을 통해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마스킹하거나 이런 식으로 3D 공간 상황에서의 객체 3D 메쉬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만든 3D 메쉬와 마스크를 통해 이제 다리2나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생성형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증강하게 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SA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제 클릭한 객체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완벽하게 마스킹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스킹된 객체의 질감이나 형태를 변형할 수 있게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놓았고요. 몇 가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뎁스 카메라 없이 여기까지 이제 뎁스 카메라 없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던 모습인데 이제 막상 뎁스 카메라를 써보려고 하니까 이제 학과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카메라가 이제 구형 모델이라서 이제 윈도우 11에도 호환이 안 됐고 이제 최신 리눅스 커널과도 호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뎁스 채널 없이 이미지를 그냥 증강을 해버리면은 이제 공간의 깊이나 입체적인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생성한 객체의 형태가 왜곡되거나 이제 로고 파일이 이미지와 부자연스럽게 섞여버리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뎁스 카메라를 새로 구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시작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겼던 문제가 이제 리로버 파이프라인에 뎁스 채널을 활용을 해보려 했지만 거기에 뎁스 채널을 처리하는 로직이 없었습니다. 이제 뎁스 카메라를 인식하는 부분까지는 있지만 이제 뎁스 채널을 처리하는 부분이 없었고요. 16비트 단일 채널로 데이터가 녹화되어야 하는데 리로봇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모든 카메라 스트림을 8비트로 압축을 하여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을 수정을 하되 이제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좀 피하면서 이제 16비트 무손실 압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처워크로 이제 16비트 뎁스 채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뒤 이제 그걸 통해서 객체 마스킹하고 3D 오브젝트 메쉬를 생성을 하고요. 이제 다양한 증강을 해서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르키 인퍼런스입니다. 이거는 발표자인 제가 이제 도맡아서 진행을 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프로젝트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없다라는 점 미리 안내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르키 같은 경우에는 저 리로봇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생긴 저 오픈소스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이고요. 기존의 소암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방향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옴니 휠 모바일 베이스를 달아서 이제 공간 이동과 객체 조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 소스이기는 하지만 아직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코드이다 보니까 명확한 이런 식의 명확한 하드웨어 구성도가 조금 부족을 하고요. 그리고 녹화하거나 텔레오퍼레이션 하거나 추론하는 코드가 미완성인 상태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봇이 원활하게 학습하고 원활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좀 관측하는 그런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 혹은 전방에서 보는 프론트 뷰가 필요한데 이 르키 상에다가 그러한 전체를 보는 코드를 달 수는 카메라를 달 수는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카메라를 실행을 해야 했고요.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 르키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그런 카메라를 활용을 해도 데이터셋을
녹화하거나 아니 추론할 때 이걸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이 이런 르키 클라이언트의 카메라도 녹화하고 추론을 할 때 사용하는 파이프라인 개발이 좀 필요했고요. 제가 만든 커스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가 르키위 소암 손목에 한 대, 그리고 뒤에 탑뷰로 한 대가 들어가 있고요. 얘를 전체적으로 보는 프론트 뷰가 클라이언트 상에 이제 르키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어 클라이언트의 카메라 영상까지 함께 처리하고 동기화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독자적으로 개조하였고요. 총 3대의 카메라를 통합을 해서 이제 기존보다 고도화된 텔레 오퍼레이션 및 녹화를 하는 파이프라인을 밸리데이션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텔레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걸 이제 움짤로 적으지는 못했지만 리키 상에서의 카메라 2대와 이제 클라이언트 상에서의 PC 카메라라고 하는 이 카메라까지 한 번에 이제 동기화하여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낸 커스텀 데이터셋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추론을 하는 단계까지 좀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 기존의 소원 파이프라인과 같이 이제 액트나 스몰 VLA, 뭐 XVLA, 파이 계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범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추론 코드를 한번 개발해볼 생각이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허깅 페이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자동화 스크립트까지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이제 로보시티와 한성대학교의 이제 인턴 프로젝트 이제 1팀이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최종 성과 보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윤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